앞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한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거대한 경륜의 과정을 그리고 그런 미래를 함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당신의 크신 섭리와 경륜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경륜이 여기에서 밝혀지고 더듬어지고 또 함께 연구하는 그런 것을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7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1907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일본이 거대한 그런 세계적인 영토를 가진,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긴 그런 러시아를 조그만 일본이 격파시키고 승리한,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을 적에 한국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몰락했던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부상시키고 비상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적에 미국이 굉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때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메가도 원수의 아버지인 아서 메가도가 공화당의 대표로 대통령 입후보 하에서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한국에서 대붕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것은 큰 사건이다. 그래서 세계 거대 신문사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그런 발자국에 따라서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거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면은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6천 명이 새벽 기도에 모였댔다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평양에 1월 달이 얼마나 추운데 1월 6일에 바로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 뉴욕 타임즈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사가 났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겨져서 언제나 그것이 크게 여러분들 앞에 큰 글자로 새겨져서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 뉴욕 타임즈가 1907년 1월 달에 이런 글을 냈죠. 다 기억하시죠? 세계에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대국 한국이다. 세계 두 강대국이다 그거예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국 역사 배우면서 한국 교회가 뭐 성령의 부흥을 받아가지고 성령 강림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 타입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거야. 그때 이것뿐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프레스라든가 파리 루몽드라든가 런던 타임즈 거대 신문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글을 썼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필라델피아 프레스에서 쓴 거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런 말하고, 또 시카고 크로니클에서는 무슨 말 했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그들이 일상사가 됐다. 기독교가 무슨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사, 노말, 아주 일상생활이 됐다. 그런 말까지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평가를 한 건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꼭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뭐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한동안 교회사가 한국 신학교에서 크게 부흥을 했댔어요. 그 역사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역사 공부도 하고 쓰시고 박영교 박사라든가 박운교 박사라든가 또 뭐 국사 공부하다가 교회사를 하신 이만열 교수라든가 뭐 여러 분들이 교회사를 많이 하고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유금주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사를 한동안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제가 어디 보니까 신학교에서 교회사 가르치는 학교가 요새는 아주 귀해요. 특히 한국 교회사 같은 거는 요새는 뭐 거의 공부만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들었어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한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한국 교회사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백낙준 박사하고 만나가지고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실에 계시면서 나를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회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사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967년인가 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회, 신학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교회사학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국교회사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해보니까 한국의 거대 인물들이 다 거기 오신 거예요. 백낙준 박사, 또 세문학교 목사이시던 강신명 박사, 장로신학대학 총장하시던 계일승 박사,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그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북에서 그 사모님이 기독교 유물들을 많이 업고 38선을 건너서 지금 기독교 박물관을 만든 그 김양순 박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건너시다가 38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박물관은 피에 묻은 그런 역사의 자료들이 다 거기에 뭉쳐 있고 모여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불국사에서 나온 십자가 상도 있고 네로 황제가 자기 친구 세네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그래서 울어서 눈물을 담았다고 하는 눈물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거기에 있고 대단한 건데 이렇게 해서 모이니까 거기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67년에 신학회로서는 한국교회사학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역사 붐이 일어나고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셨는지 몰라요. 김양순 박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사학회가 열렸는데 그 김양순 목사님의 댁에 세멘트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물들이 기독교 관계 사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양순 목사님이 참 독특한 분이 돼서 그것도 개방을 안 했어요. 백낙준 박사가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도 그걸 가서 보여주지 않을 그런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만큼 아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안 우리가 한국교회사학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유근주 박사님이 교회사학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사단법인 한국교회사학 연구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사 연구가 한동안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찬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하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좀 뜸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신학교에서도 교회사 특히 한국교회사 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대학들의 수도
자꾸 줄어든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마음이 아픈데 이 교회사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평양 대붕을 우리는 성령 강림 뭐 그런 걸로만 생각했지 세계의 거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서 얘기한 거 다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 걸 보고 그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누구죠? 기억나요? 헨리 반다이크 교수가 지난 시간 얘기 안 했는데 아마 몇 번 전에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서 프리스턴 대학교에 그 거대한 그런 세계적인 그 학자가 있었어요. 헨리 반다이크 교수라고. 헨리 반다이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경배하서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는 걸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가를 우리가 소리 높여 매주일 불러야 돼. 왜냐 그러면은 그 찬송가는 기독교가 몰락했댔다 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거기서 한국에서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서 세계 역사 무대 위에 다시 빛나는 햇빛처럼 부상시킨 그런 걸 보고 기독교가 다시 되살아났구나 생각해서 기독교가 변함이 없구나. 한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서 지은 찬송가가 헨리 반다이크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마음이 지금 피어나는 꽃 같다. 그런 찬송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변함없는 그 2절 3절 보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추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4절까지 그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볼 때 매일 이 찬송가는 한 곡씩 부르고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 지금 저기 나오네요. 이거 그 나오죠? 좀 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우리 마음이 지금 피어나는 꽃 같다. 왜? 기독교 다시 올라온다 그게. 죄와 슬픔 사라지고 아픈 거 실망 이런 거 지금까지 너무 실망했다 그거야. 의심 그림도 고치고. 근데 기독교가 없어졌나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거 다 고치고 변함없는 기독교 변함없어. 그런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더 좋잖아. 땅과 하늘 만물들 세상이 기독교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 다시 올라. 그러니까 내가 소리가 커지죠. 너무 신나서 지금 너무 지금 흥분해서 그래.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내요. 땅과 하늘이 기뻐해 지금. 별과 천사 하늘 온 지구가 지금 찬송을 불러. 왜 기독교가 지금 다시 솟아왔다고 해요. 물과 숲. 그러니까 별과 천사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너무 기쁘잖아요. 기독교 온 세계가 산과 멋들과 물과 바다 숲과 골짝 다 일어나서 만물들이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한다 그런 게. 그다음에 3절도 좋잖아요. 그 보니까 우리 주는 그 만물에 주님이시고 사랑이요 진리이시니 우리 삶이 다시 기쁨이 돼서 삶의 기쁨 바다처럼 넘치네요. 아이고 우리 삶이 뭐 샘처럼 넘치는 게 바다처럼 넘치다 그게. 그래서 온 세계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4절 또 봐요. 4절 좋아요. 이제 세상에 다시 새벽별의 노래처럼 힘차게 올라온다 그거예요. 온 사랑들 위에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우면서 이기고 승전가를 기독교 이제 이겼다 그래. 이제 온 세계 다시 기독교 됐다.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이 찬송가가 바로 1907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다시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아침 햇빛처럼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헨리 반다이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그 교수가 부른 찬송가예요. 내가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또 하나 그
그 소설을 지었어요. 내가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 학생들이 새로우니까 다시 하셔도 돼요. 다시 네 그래. 번째 동방박사. 저 유 박사 이거 안고 있는 이유가 내가 가끔 가다가 지금 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꼭 가르쳐줘. 이거라고. 옆에서 소리치면 내가 그 소리 듣고 다시 하지 그러는데 여기 안고 계세요. 여기 유금주 박사 여기 안고 계신데 아멘. 근데 소리만 들리지 얼굴을 안 보이는데 이 강의가 4시간이니까 나만 보여야지 또 저 사람만 보이면 또 저 사람만 비칠 테니까 하여튼 유 박사 거기 저기 앉고 계시다가 유금주 박사가 유금주 박사 유금주 박사가 헨리 반다이크 교수가 강의하다가 나는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자꾸 옆으로 가다가 또 어디서 떠난지 몰라서 못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떠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또 유 박사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강의한다 그 얘기하는데 그 헨리 반다이크 꼭 알아두세요. 헨리 반다이크 프린스턴 대학의 세계적인 거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가슴이 울렁해요. 여러분들 뭐 내가 그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혹은 딴 분이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어로는 본래 영어로는 The Other Wise Men 그러니까 다른 동방박사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갈 텐데 동방박사가 셋이죠.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본래 4사람이 떠났어. 그러니까 본래 4사람의 동방박사가 떠났는데 이 다른 동방박사 4번째 동방박사가 집에서 떠나다가 뭘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뭐 집에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찾아라 간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지금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먼저 가시라.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찾아가 뒤쫓아가겠다. 그래서 이 세 동방 박사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먼저 가고 이 4번째 동방 박사 집에 가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급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쫓아가는데 바로 길가에서 눈이 막 오는데 길가에서 어떤 거지가 있는데 제대로 옷도 못 입은 그런 거지가 벌벌 떨면서 거기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째 동방 박사가 가다가 그 움츠고 있는 그 거지를 보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고지 그래서 그 거지를 보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던 털옷을 그 거지한테 입혔어요. 이걸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러고서 또 막 쫓아가는데 어떤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뭐 우는 소리가 막 들려. 막 온 가족이 울어.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오늘 노예로 오늘 잡혀가게 됐다 그래.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갚지 못해서. 그래서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리려고 하던 동전, 금덩어리 돈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그 집에 주었어요. 이걸로 그러면은 갚으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던 돈을 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던 돈인데 그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 그 온 집에 뭐 아버지 붙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떠나서 막 쫓아가는데 그 강가에 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거기 나왔구나. 그 아주 잘 찾았네.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헨리 반다이크.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대단하네. 어이구, 야 대단하다. 여기 앉은 세 사람이 대단해요 지금. 어떻게 그걸 찾았어? 그 지금 그림을 좀 크게 할 수 있나? 저 그림이 나도 저거 처음 보는데 저 그림이 뭐죠? 그림이 뒤쫓아가는 저거는 그러니까 뒤에 늦게 쫓아가는 모습이야. 이제 그 사람들 만난 그건 아니고 그냥 서둘러 뒤쫓아가는 얘기뿐이에요. 저거 보초는. 자 그런데 3번째 이제 강가에 와가지고
그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강가에 그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많이 줘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노예로 팔려가는 나이다. 노예로 잡혀가는 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가져가던 거 돈 다 주었지 옷 다 주었지 자기도 줄 게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대신 잡혀가겠다. 야, 아버지가 없으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 자기 몸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야. 노예로 가게 되고 그 온 집안은 살려주고 그래서 온 집안은 너무 기뻐서 돌아가고 자기는 노예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그랬구나. 그 네 번째 동방박사가 노예로 팔려가서 상징적으로 33년 동안을 노예로 지냈어요. 33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생애 전체를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풀려났어. 33년째 되던 애. 그래서 노약하고 약해진 그런 그 몸을 끌고 벌벌 끌고 예수님이 계시던 동네를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들으니까 오늘 자기가 찾아가던 예수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길거리 거기 가서 좀 멀리 쳐다보니까 저 위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밑에서 힘은 없고 올라갈 힘은 없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나 당신을 찾아려고 멀리 떠났는데 오다가 당신께 들려왔던 돈 다 주고 옷도 주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뭔가 노예살이를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왔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당신을 뵈니 어떻게 이렇게 몰려서 뵙고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됐습니까? 주님 난 당신을 찾아서 30년 동안 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그동안 쭉 같이 있었다. 나하고 같이 34년을 같이 있었다. 너는 내 옆에 나는 네 옆에 있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리고 소리치니까 그 소리가 뭐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게 소리가 이 동방박사의 귀에 은은하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는 거기서 쓰러져 그 숨을 숙이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돌아가시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동방박사는 쳐다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떠났다. 그런 얘기가 감동의 얘기인데 이 책이 나도 이거 처음 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동방박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네요. 저기 다 나오네요. 어?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루터 그 생명의 루터교 출판사죠. 생명의 말씀사. 거기 루터교 출판사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3,600원이게 나온 네 번째 동방박사. 이거 여러분들 꼭 사보세요. 아마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 문학도 좋고 그러지만 이거는 기가 막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늘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신다. 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와 늘 같이 계신다. 그런 말도 되고 헨리 반다이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이다 그런 말도 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한국 교회에 1907년에 그런 그 평양 대벽이 어느 만큼 역사적인 대사건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던 그런 분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르몽드나 시카고 크로니클이나 필라델피아 프레스나 런던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나 다 그때 대서특필했어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에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는 너무 놀랍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역사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저기 다시 저기 나오는데 나도 오늘 조금 처음 봤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an. 그 밑에 있죠. 헨리 반 다이크.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들어도 오늘 강의는 아주 참 좋은 강의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고 오늘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제 비춰주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뒤에 모습은 안 보이는데 한번 얼굴 비추세요. 여기다가 오늘은 꼭 그 모습이 비춰가지고 정말 나도 오늘 처음 봐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 이거 어디 도대체 찾았어요? 구글에서 이거 하여튼 대단 이렇게 빨리 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찾아내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1907년도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세계사에 등장하고 세계사의 계시록, 세계사의 햇불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계의 계시록으로, 세계사의 등불로, 세계사의 햇불로, 세계사의 아주 지시등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사명을 받고 나왔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타이틀이 오늘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다 하면서 그 첫째 그런 거대한 사건이 1907년에 세계적인 대붕이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이제 좀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사라고 하는 건데 세계사적인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려면은 뭐 이게 한국교회사가요. 여러분 한국사는 세계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사는 세계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사에 등장한 거가 여러분들 신라의 세계적인 그런 뱃사공이 누구예요? 세계 항해사. 신라의 세계적인 항해사가 여러분들 소리 들렸어요? 저기 유금주 박사가 지금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저기도 마이크 하나 갖다 놔야겠네 앞으로. 장보고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가 어느 만큼 거대한 나라였겠냐. 신라라는 게 그 이름이 좋아요. 세계를 새롭게 한다. 신라라고 하는 건 아름답다. 그래. 세계를 아름답게 새롭게 세계를 아름답게. 이름 좋죠. 백제는 100가지를 가지고 구제한다. 내가 이제 다 얘기할 텐데 백제는 또 100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구제한다. 내가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조금입니다. 신라. 고구려는 높고 마디마디마다 아름답다. 고구려. 높고 마디마디 아름답다. 그런 얘기인데 신라가 이제 신라 통일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고구려는 조금 옛날이고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강의를 다 쫓아오고 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라 때와 때 이제 신라 때 뭔가 장보고는 9세기 정도에 9세기 말 정도인데 그때 세계를 하나로 만들게 장보고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도 저 포항에 가면 포항에서부터 경주까지 가는 강이 있는데 그 형산강이라고 그래요. 그 형산강 중간까지만 지금 배가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모래들에 쌓여가지고 경주 못 가는데 옛날에는 거기까지 신라 그 형산강이라니까 포항에서부터 경주까지 배가 다 다녔어요. 그 경주에서 배가 떠나요. 그게 신라의 수도인데 거기서 이제 장보고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잘 들어요. 옛날에는 그 항해권이 셋 있었어요. 동해권, 그다음에 남중국 해권, 홍콩 앞바다, 그 남중국 해권, 그다음에 인도양. 그때는 대서양을 몰랐어요.
물론 있었지만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해권이 동해권, 남중해권 그리고 인도양 이 세 항해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독립돼 있었어요. 독립돼 있어서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장보고가 배를 타고 이 세 항해권을 관통을 했어. 관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들 그 학자들은 신라의 상품이 아라비아에서 팔렸다 그거예요. 그 아라비아의 상품이 신라 경주에서 팔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를 타고 신라의 상품을 아라비아에 가서 팔았고 아라비아의 상품을 신라까지 와서 팔았다. 그런 얘기를 저도 봤어요. 저도 그 미국의 유일만 그 동양사학자가 쓴 글을 저도 봤는데 지금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아리랑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리랑을 연구하는데 아리랑 노래가요. 그 저쪽 아라비아의 노래 그 저 리즘하고 같다. 아리랑 이거가 아랍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멜로디하고 패턴이 같다 그게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그거는 알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 여러분들 세계 무덤이 둥근한 무덤은 한국밖에 없어요. 다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지. 둥근한 알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알이랑이라는 그런 그도 요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이랑 노래도 사실은 아라비아의 그 멜로디 타입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그렇게 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간 이것을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게 장보고야.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장보고가 자기들 나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중국 도처에 장보고에 그 동상이 서 있다 그거예요. 여기가 도 있고 저기가 도 있고 자기 나라 사람인데 세계를 관통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그거 보면은 한국은 이상하죠. 어디 장보고의 동상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잖아. 장보고 동상뿐이 아니라 내가 여기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6.25의 동상도 하나도 없어요. 6.25 기념탑도 없어요. 어떻게 6.25 기념탑이 없어요? 장보고의 기념탑. 중국에는 다 가는 데마다 있다 그거야. 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장보고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다 그게. 이건 나왔으니까 말하면은 고선지라고 알죠. 고선지. 중국 땅이 지금 저거 티베트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되죠. 넓어졌죠. 중국 땅을 지금 그 반 이상을 서쪽으로 확대시킨 게 고선지예요. 고선지가 서쪽으로 확대시켜서 한가리 쪽까지 뻗게 나가게 한 것이 고선지다. 그래서 신라의 고선지하고 장보고가 중국을 세계로 확대시키고 신라를 세계에 관통시킨 그런 거대한 세계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잘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서론 부분이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1234년이 무슨 해인 줄 아세요? 1234. 1234가 무슨 해예요? 그 동서고금 그 상정 쉽게 말하면 활자를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한 때가 1234년. 활자가 있어야 세계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성경 같은 것도 한 사람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자꾸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봐야 문화라는 거는 문명이라는 거는 활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미국의 부통령 엘 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 고아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면 자기가 유식하다는 얘기 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들으니까 활자가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에 오기 전에 제네바의 스위스가 거꾸로구나.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수의 박물관에 가서 2개월 동안 연구했어.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발표했어. 거기 발표 들어보면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게 사람이 활자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조카들을 한국에 보냈어. 그래서 한국에서 그 활자, 그 상종 고문 그거를 다 연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었다 하는 근거를 댔어.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활자가 한국에서 자기보다 200년 전에 만들어낸 한국의 활자를 보고 만들었다 하는 걸 엘고아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활자가 세계적이다 하는 걸 확신하고 활자가 있어야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하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책을 100사람이 보고 10,000사람이 봐야 문화가 발전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세계지도. 여러분들 세계지도가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 같아? 세계지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요? 응? 지금 중국에 와 있었던 누구지? 그 사람이 아니고 세계 지도를 만든 사람이 내가 자꾸 나이가 드니까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도 세계 지도를 제일 처음에 세계 지도를 1402년 누구? 세계 지도를 그 중국에 와 있었던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지? 저 가톨릭 선교사. 갑자기 지금 그 다 이제 여기 여기 나올 거예요. 네. 응? 응? 혼일강리 역대도 우리가 만든 거. 글쎄 그건 우리가 만든 거고 그거보다 200년 후에 중국에 와 있었던 그 뭔가 그 카톨릭 선교사가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응?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하여튼 우리는 1402년에 1402년에 우리는 마테오리치. 그게 왜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마테오리치가 200년 후에 만들었어. 우리는 200년 전 1402년에 혼일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다 그건데 옛날에는 세계를 혼일이라고 그랬어요. 혼일, 세계를 혼일 강리, 강산과 지리. 옛날에는 지리를 강리라고 그랬어요. 삼천리 강산 그럴 적에 강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강자를 써요. 하여튼 혼일 강리 역대 역사와 시대 역대 국도 나라들과 도시들의 지도. 그래서 혼일 세계 강리 지도 역사 그리고 도시들의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저기 나오네요. 그거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우리 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내가 이거 절대 미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얘기했는데 뭐 2초 만에 찾아내네. 대단해. 마테오리치는 이거보다 200년 후에요. 물론 우리가 저거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 지도 보고 한 가지 느끼는 거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야. 둘째로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G2라고 그러죠. 저 때부터 이미 우리는 G2예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게 인도인데 인도가 우리보다 적어. 그 옆에 있는 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적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둘째로 큰데 저렇게 저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잘 그린 거예요. 저렇게 지도를 그려야 돼. 어떻게 저걸 그렸죠? 저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사람이 저걸 다니면서 다 어디서 모아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저거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그린 세계 지도예요. 여러분 마테오리치는 200년 후라니까. 마테오리치는 물론 그때는 뭐 아프리카도 되게 비슷하게 그렸어요. 요새하고. 그러나 저 지도가 정확하다고 해요. 내 말은. 저 왼쪽에 있는 저게 저 뭔가 아프리카도 조그맣게 그리고 인도도 조그맣게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로 크잖아요. 저렇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2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맞아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저 대단하시네요. 정말 오늘 놀랐고 정말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끼치는 거대한 공헌이라는 게 큽니다. 오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감사드리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내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예, 바로 옆에 있는 거는 그 관절에다가 이제 주사 놓는 건데 저렇게 멀리 찾아다니려면 관절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주사를 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저기다가 같이 붙였는데 아주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계를 달려야 됩니다. 세계를 눈 뜨고 세계를 향해서. 왜냐 그러면은 다시 말할게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벌써 마테오 리치보다 200년 전 앞서서 혼일강 역대 국도지도 그리고 신라의 누구야 그 고선지하고 장보고 이런 사람들 놀랍죠. 아니 어떻게 배를 타고 인도양까지 가요? 그때 9세기에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의 이런 것이 한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가 잠수함도 제일 잘 만든다고 그래요. 비행기도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그리고 뭐 K방산 그러면은 지금 온 세계가 지금까지 뭐 유럽 나토 같은 데는 군함 같은 거 비행기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연구는 비교적 안 해왔죠. 그런데 우리는 남북 관계 있으니까 군사관계 있었으니까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비행기 잠수함 핵잠수함도 우리는 뭐 10년 안 걸린대. 우리는 뭐 한 2, 3년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거 미리 할까 봐 지금 미국이 전전 근거하고 있죠. 뭐 그런 얘기는 지나가다 하는 얘기고.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이거 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한 가지만 더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능력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기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 배제학교, 유학당, 평양의 광성, 숭실, 뭐 부산의 무슨 뭐 이런 여러 학교 세우니까 그때 우리나라 왕 고종이 약간 자존심이 걸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이 미국 대통령 그때 그 미국 대통령한테 내가 학교를 세울 테니까 좋은 교사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그 고종이 세운 게 유경고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영재를 키운다. 교육이라는 육자에 영재라는 영자, 유경고원이라는 거를 고종이 처음 세우면서 미국 대통령 그때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훌륭한 교사들을 셋만 보내달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제일 우수한 미국에서도 정말 제일 우수한 교사 세 사람을 보냈는데 다 신학교 출신들을 보냈어요. 헐버트, 길모아, 그다음에 헐버트, 길모아 그리고 벙커, 헐버트, 길모아, 벙커 이 세 사람을 보냈어요. 응? 미국에서 제일 우수한 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이 보낸 거가 신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보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냈더라면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녔다 그런 말도 되고 동시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신학교 졸업생들을 보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경고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경고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선생은 세 사람인데 우리나라 조종에서 거기에 보낸 사무원들이 15명이야. 이 15명이 가서 돈 다 해먹었어. 그래서 유경고원을 2, 3년밖에 못해. 그때 다 그놈들이 해먹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관리들의 그 부패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경고원이 2, 3년 만에 해체되니까 한국에 그냥 남아가지고 그 헐버트도 그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길모아 그다음에 누구 아까는 누군지 그 벙커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교수들이 됐는데 자꾸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요. 예, 우리 저 뭔가 요새 저 유금주 박사 이승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요새 이승만 연구도 뭐 정종환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모이는 것도 이승만 광장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이승만 연구가 이제 활발하고 그것을 이제 르네상스 문예부인 요새 이승만 그렇게 연구합니다 지금 아주 막 솟아오르는데 유금주 박사 지금 이승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거 아시죠? 이승만 박사가 1901년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멍커라는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선비들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의 인류 아주 최고급 인사들인데 그때 그 혁명 아니 그 우리나라 개화 운동하다가 고정한 데 미움받아가지고 다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1904년도에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누구지 그 조선은 외교국 조선 기독교국 외교사를 쓴 이능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상류 사회에서 제일 처음에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다니면서 다 아래에 있는 농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이 하류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능화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유식한 상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신사회, 관료들과 신사사회, 관신사회 신교지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이능화라는 사람이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 그다음에 신홍우 뭐 그때 이능화의 그 아버지 유원경 또 무슨 하여튼 그때 정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류 사회 사람들이 이때 처음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슨 뭐 하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류 사회에서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 상류 사회에서 믿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승만이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감옥에 매일 가서 기독교 서적 넣어주고 성경 넣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주고 했던 사람이 아까 말한 미국 대통령이 고정이 학교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보냈던 미국의 가장 우수한 수재들 교사들 그리고 다 신학교 출신들을 보냈던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인데 헐버트, 벙커, 길모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벙커인데 이 벙커가 그 감옥에 매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넣어주고 기독교 서적 넣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할 수 없는 일이 다 그 사람들 책 보고서 거기에 있는 상류 사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거야. 그러니까요 선교사들 대단하죠 정말 그 죄수들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 상류 사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멍커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는 까닭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육하니까 왕이 고종이 나는 왜 못하나 그래가지고 경쟁심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다 그거야.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자극을 주었어. 왕한테 자극을 주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왕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또 크게 해서 막 쓴 게 아니야. 미국 대통령한테 또 부탁했어. 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가 생각해서 선생 쓴 게 아니야. 미국 대통령, 그때 세계적인 대통령이거든. 미국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해. 선생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선생을 보내는데 신학교 출신 사람들만 보내.
야, 이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세상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계가 발전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세계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높게 언제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저 번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거고, 헐버트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헐버트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우리나라 공헌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있죠. 그 해안빌사 사건. 해안빌사 사건에 뭐 이종미라든가 뭐 이상설, 이준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국조에 가서 뭘 해요? 물론 영어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 헐버트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 해줬어요. 통역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근데 해안빌사 사건의 책 보면은 헐버트 얘기는 안 나와. 뭐 좋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숨어서 하는 거다, 나타내지 않고 하는 거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하여튼 그땐 또 그랬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 합정동에 있는 그 묘지 있잖아요.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 거기 헐버트 묘지가, 헐버트 무덤이 크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봐야 돼요. 응? 헐버트 그 묘비가 크게 써 있고, 이거는 고종의 뭐 그걸로 뭐 어디 갔다 그런 말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고지. 그러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데 찾아가서 그 묘비도 한번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근세사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세사에 들어올 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하나 꼭 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은 얘기를 해야 돼요. 임진왜란. 우리가 중국하고는 중국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뭐 맥히기도 하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중국하고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중국을 우리가 떼놈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떼놈. 중국이 옛날에 대인이야, 대인. 근데 중국에 우리 항상 우리하고 뭐 고려, 물론 고구려하고 싸워서 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국은 항상 우리한테 항상 옆에는 큰 대국이야, 대국. 그게 대인이야, 대인 사람들이. 근데 대인 그러다가 그놈이 떼인 데다가 떼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떼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가 그게 대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놈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남한산 성에 와가지고 인조를 삼전도에서 삼고두 구고두 삼배라는 거 있었잖아. 많은 그 신하들 앞에서 임금이 무릎 꿇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가 9번 박게 하고 이런 내가 이 강의 시간이면 이런 새끼들이 이 중국 놈들의 얼마나 왕을 많은 그 국민들 앞에서 땅에다가 9번 상고도 구고도 삼배 땅에다가 머리를 9번 박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 많이 세워놓고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 다 없애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조가 그 모욕당하고 그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원군도 잡아갔잖아요. 대원군 잡아다가 보종부라는 데 갖다 놓고 돼지를 키우게 했어. 왕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중국 지금도 뭐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중국 우리들의 악기를 막았던 놈들이에요. 내가 이 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우리가 1882년을 한국의 창세기라고 그래. 내가 1882년을 한국의 창세기라고 그래. 여러분 1882년을 꼭 외워둬야 됩니다. 몇 년도요? 1882년. 왜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이 중간중간에 가다가 아주 중요한 말들 하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그 임진왜란 얘기 하려다가 이거로 다시 돌아오는데 임진왜란 얘기가 이제 곧 돌아갈 거고 시간 내만 이제 할 거예요. 1882년이 창세기인데 우리나라에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들어요. 한국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다니면서 엉키고 성키고지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는 다 우리가 외우지만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이야. 근데 내가 임진왜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임진왜란 얘기를 내가 한 가지만 이 1882년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얘기를 꼭 내가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온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헐버트 얘기하다가 그 얘기한 거야. 헐버트가 미국의 유명한 학술지가 하퍼 만슬이라는 게 있어. 미국의 유명한 학술지 하퍼스 만슬이라는 게 있는데 하퍼의 월간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논문 하나 썼어.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1902년인가 3년에 썼을 거야. 그 하퍼의 그 학술지에다가 한국의 발견, 코리아스 인벤션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발견을 한 걸 써놨어. 헐버트가 코리아스 인벤션, 한국의 발견이라는 걸 하퍼스 만슬리 1902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임진왜란 때 사건을 쓴 건데 코리아 3.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한국이 세계적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는 뭐 10만 명이 죽고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때가 임진왜란이고 예, 저기 이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임진왜란에 대한 거 다 저기 내놓고 그러잖아요. 아주 고마워요. 정말 오늘 대단하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나도 저거보다 또 잊어버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하고 임진왜란이 제일 아픈 역사야.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는 대단한 발견을 했어. 자 제일 처음에 거북선이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때는 거북선이 뭐 잠수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았어. 뭐 그땐 거북선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는 일제 때 뭐 돌아다니 얘기로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잠수함까지 만들었다 그런 말까지 돌았는데 그것은 과장이지만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어느 만큼 대단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배라고 하는 거는 나무로 만들어야 또 그게 지금까지 역사야. 또 트라팔가 해전에서 아무리 영국 빅토리아화가 이겼다 하지만 그거 다 나무로 만든 거야. 나무로 만들어야 떠는데 이순신이가 쇠로 바로 만들었다. 쇠를 배로 만들었다 그야. 철갑선. 어떻게 배를 쇠로 만들어. 이거는요. 물론 밑에서부터 한 건 아니지만은 철갑선에 쇠로 만들었다 그거야 하여튼 배를. 이거는 세계적인 발견이에요. 배를 쇠로 만들고 내가 목소리가 커지죠. 쇠를 배로 만들어. 이게 세계적인 발견이야. 나무로 한국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쇠로 만드니까 한국마음 만들지. 이거 세계적인 발견. 그래서 아까 말한 헐버트가 코리아스 인벤션 한국의 세계적인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대대로 쓴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현수교.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길고 높은 현수교가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죠? 차이나 차이나인가 차나 칼레인가 하는 걸 저 터키에서 유럽을 잇는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 저 차나칼레 거기 나와요? 차나칼레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길고 제일 높은 다리야. 우리가 제일 긴 세계에서 현수교 만들었는데 현수교는요 잘 들어봐요. 무거운 거는 위에서 떨어지니까 밑에서 받치죠, 그죠? 근데 현수교는 저기 나와요. 현수교는 무거운 거를 위에서 잡았다니까 위에서 잡았다니까
저 다리는요 줄에 매달려서 저 다리가 줄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위에서 잡아다닌다. 무거운 건 밑에서 받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위에서 잡아다닌다. 저 다리 보세요. 지금 나오잖아요. 저 다리 원리를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발견해서 다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이나 칼레죠. 그죠? 뭐라고 그랬었죠? 맞지? 저 다리를 세계에서 제일 긴 거야. 제일 높고. 저거를 한국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완성했어요. 대단하지. 저거 봐 저거. 저 다리가 어떻게 떠 있어. 저 위에서 줄에서 잡아다니는 거야. 저 줄에서. 저 원리를 한국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 코리아스 인벤션 임진왜란 때 한국이 폭약. 여러분 폭약 아시죠? 폭탄이라는 거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어. 이런 거를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다 해가지고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세계적인 발견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하퍼스 만스리라고 하는 잡지에 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적이라는 게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처음부터 신라 때부터 우리는 세계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가 세계적이라는 게 뭐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인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이야. 우리는 세계를 이끌고 나갈 사명, 미션이 있는 거지. 저기 지금 나와요. 헐버트도 나오고 저기 인셀 그것도 나오고 저기 고북선이라는 게 철갑선이야. 쇠로 배를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 개념 자체가 쇠로 밴드를 만들어. 철갑선.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한국의 우리 조상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언제 발견해? 임진왜란과 같은 가슴 아픈 그런 때에 우리 만들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현수고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이런 것도 딴 것들도 그러면 언급했지만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그런 발견한다 그건데 저 헐버트라는 사람이 저게 나오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해방 이후까지 살아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우리나라 건국할 때 불렀어. 그래서 저 중앙청에서 우리나라가 독립 그 8.15 할 적에 그때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았어요. 여러분들 나도 카나다에 갔을 적에 카나다 한국 선교사 왔던 사람들 만났는데요. 최근까지 살았던 선교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소중한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헐버트 저 사람은 저런 거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또 저 사람이 그 유경공원에 있을 적에 3인 필지라는 걸 써가지고 이론적으로 3인 필지 한국은 세계적이다. 세계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3인 필지에 이론적으로 썼던 사람이 또 저 사람이야. 3인 필지. 세계라는 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있다. 한국은 세계로서 일해야 된다. 넓은 세계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쓴 사람이 헐버트예요. 여러분 헐버트와 세계 의식 그런 걸 해가지고 누가 한번 논문 쓸 수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분이고 고마운 분들이고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분 분위기였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공부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왜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1907년에 동로회라는 걸 만들었거든. 내가 자꾸 지나가다 딴 말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거 내가 시간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걸 보고 미국 국무성에 글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국무성에 가서 이거저거 보다가 그거 나올 때 가슴이 울리고 뭐 아주 눈물이 났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국무성에 있는 한국에 관한 글인데 한국은 세계의 기수국가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한국교회는 한국은 세계의 기수국가, 세계교회의 기수국가다. 세계의 기수국가다 그거야.
기수라는 게 여러분들 올림픽 같은 데 가면 기수 알죠? 앞에 가는 거. 그 기수가 뭐예요? 그 팀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예요. 그리고 기수는 그 팀을 끌고 가. 그 팀을 우리는 세계를 끌고 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자랑해, 시위해, 깃발로 벼서가지고 우리가 한국이다 하는 거를 시위하는 게 기수야. 여러분, 기수라는 건 그 팀을 끌고 가고 그 팀을 뭉치게 하고 그 팀을 빛내고 그 팀을 인도하는 그게 기수인데 한국의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이에요. 지금 국회 앉아가지고 싸우고 뭐 소리치 그럴 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딴 얘기 나오지만은 미국의 그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 관계학 석사 교수인 존 알몬드라는 그런 사람이 작년 초에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 그 말 내가 버티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인도양에 진출해라. 태평양에 진출해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려고 그래가지고 호주랑 지금 비불비는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중국 막아달라고 하나요? 인도양에 진출. 인도양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막아달라고 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인 알몬드라는 그런 사람이 존 알몬드라는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 수석하는 말이 한국 태평양에 진출해라. 인도양에 진출해라. 왜? 중국을 막아달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달라 그거예요. 국제관계학 석자 있으면 국제항공학의 석학이야. 그 사람이 너희들 국내에서 저러지 말고 세계적인 사명이 있어. 나가서 태평양 문제 해결하고 인도양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문제 해결해 달라 그거예요. 이런 거를 세계가 기대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 하면 자꾸 나오는데 금년 초에 BBC가 한 얘기 기억하죠? 금년 초에 BBC가 한 얘기 기억하죠? 한국은 6.25도 겪고 그리고 일제 때 시달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국가다. BBC가 보통 안 해요. 영국 국립방송국은요. 남 칭찬 안 해요. 그런데 보리스 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옛날 수상했던 사람은 똑같은 얘기 3년 전에 했어요. 유럽연합에서 지금 영국이 나왔건 외로워요 지금. 유럽에서 자기들이 나오면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조리스 보리스가 유럽연합에서 나온 영국 갈 길은 한국에 있다. 눈물 나잖아요. 대영 제국이야. 세계에서 유니언 잭크 깃발이 그늘질 날이 없다고 하던 영국의 수상이 유럽연합에서 나온 외로운 영국 갈 길은 한국에 있다. 나는 이거 목사들 한 얘기 같으면 뭐 설교지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거 뽑아내서 보존하고 얘기해 주는 게 역사가의 사명이야. 응? 영국이 한국의 길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적에 영국의 찰스 3세가 그때 황제가 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을 때야. 그때 영국의 황제가 찰스 3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국가의 국빈으로 초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때 요란했어요. 그거 여기서 다시 말하기 어려워. 요란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버킹엄 궁전에서 세계적인 그런 만찬했어. 그때 그 블랙핑크라는 아이들도 가서 상 받았어요. 그때 그거 다 봤어요. 그거 봤죠. 그때 찰스 3세가 일어나서 그 요란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국빈 초대해 놓고 거기에 황금빛 나는 그런 버킹엄 궁전에서 일어나서 연설하면서 윤동주를 인용했어요. 29살짜리 한국의 6.25 해방 전에 죽은 사람 윤동주.
세계적인 황제가 윤동주를 인용했어. 우리가 세계를 인도하고 세계 비전을 보여줘야 될 나라예요. 윤동주의 시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오던 모든 희망의 불빛은 교회당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새벽이 되면 나팔소리 들려올 거다. 어두웠던 건 한국이지만은 동해안에 3,000만 동포가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 해가 뜨면은 다 나팔을 불 거다 그야. 새벽이 되면 나팔소리 들려올 거다. 여러분 윤동주 씨 가운데 내가 제일 눈물이 나는 게 자기 내 아우의 인상이라는 그런 게 있어. 자기 그 형의 아우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한데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네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에서 나 사람 되지. 여러분들 이게 시인데 나는 그게 눈물 나요. 네 커서 뭐 될래? 사람 되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때가 일제 때거든. 나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어. 사람처럼 한번 살고 싶어. 기가 막힌 시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그때 윤동주 씨인데 아니 영국의 황제가 윤동주를 이렇게 인용하고 그래요. 이런 거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BBC는 창조적인 국가다. 세계 최고의 창조적인 국가다 그랬죠. 응?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알몬드라는 교수는 인도양에 진출하라, 태평양에 진출하라, 세계 문제 해결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들고 있을 때 지금 나와야 돼. 세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미션은 세계에 있다. 그런 거가 역사 도처에서 계속 큰 소리로 외쳐지고 높이 깃발로 들려진다 그거야. 세계 기수국가다. 이런 말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수국가예요. 세계를 끌고 가야 돼. 앞장서서 뭉치게 해야 돼. 선양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돌아온 데가 1882년인데 이 1882년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대개 오늘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1882년이 무슨 해라고 해서 유금주 박사? 한국의 창세기. 우리 유금주 박사가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다 적어도 지금 우리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신데 한국의 창세기야. 연애 그러면은 자 내가 한 서너 가지만 네 가지 얘기할 텐데 오늘 얘기 이거 하고 잘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근대화라고 하는 건 첫째 군대가 근대화해야 돼요. 우리 좀 여러분들 가끔 사진 봤죠. 우리들이 옛날에 두루마기 같은 거 있고 여기 띠 매고 집신 같은 거 신고 나오는 군인들 봤죠. 그래가지고 근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모군란이 생겨서 기억나죠? 이모군란. 그래서 그 군대 들어가지 못한 그런 군인들이 막 이제 야단해 가지고 뭐 그 큰 사건을 일으켰던 게 있잖아요. 그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첫째 근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82년에 군대 근대화라는 게 있었고 둘째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잘 들어요. 둘째로 중요했던 게 한미 수요조약이야. 한미 수요조약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은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야. 미국은요 1820년에서 1860년대까지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그때는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때 한국하고 한미 수요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나라예요. 물 먹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작아서. 하도 내가 시끄럽게 구니까 좀 조용히 하라. 내가 지금 무슨 얘기가 됐느냐 그러면은 미국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때는 제일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때 제일 가난한 나라야.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데가 좀 홍제동 쪽이에요. 홍제동 쪽으로 해서 광화문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홍대동 쪽에는 절대로 2칸 이상의 집을 못 짓게 했어요. 중국 사신들이 들어오면서 집들이 높은 곳은 막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생각할까 봐. 그래서 홍제동 그러면 제일 가난한데 이영도가 마지막으로 살다 죽은 데가 홍제동이에요.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이영도가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을 시위하대. 그리고 그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언더우드 박사가 쓴 한국에 관한 책 무슨 책이지? 올드 코리아라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한국 그 언더우드 박사가 쓴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은 3년마다 한 번씩 해안가를 불모지로 만들어. 해안가에 불태워. 왜냐 그러면 지나가던 배들이 보고 무성하고 파란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이 나라가 뭐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들어와서 침략할까 봐 지나가는 배들이 보고 이 나라는 폐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안가를 불모지로 만들어. 그게 언더우드가 그 책을 썼어요. 기가 막혀. 한국이 그렇게 해서 겨우 명백을 유지했던 우리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해요 라고 시위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나 여기서 지나가다가 말을 하는데 또 말하고 그러겠지만은 나 일제 때 살았어요. 내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가 이건 언젠가 얘기할게. 들어갈 때가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세계 2차 대전에 일어난 때예요. 그때가 물론 중국에서는 유럽에서 물론 있었지만은 대동아 전쟁에 내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적에 12월 달 8일에 그 대동아 전쟁이고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대동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학교를 내내 전쟁 때 다녀가지고 학교 다 뺏기고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왔다가 그 창고 쌀 창고 같은 데 그 곳간에 가서 출석 부르고 나가서 관술이라는 거네. 관술 따고 풀 베고 그리고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지냈어요. 우리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밝혀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오고 그럴 텐데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다 나오는데 내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시골에서 오는 학생의 도시락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학생의 도시락 속에 나무 뿌리를 삶아왔어. 도시락 속에 나무 뿌리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때 그 아이들은 다 시골에서 뭐 이렇게 그런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시골에서 다니는데 걔들이 특히 그랬어. 나무 뿌리를 삶아와. 그거 싸줄 적에 어머니가 살고 싶었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싸줬을 거야. 근데 걔들은 와서 이것을 클래스에서 먹기도 못하니까 꼭 점심 때는 나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먹는데 나는 봤어요. 직접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댔어요. 내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제 때는 나쁜
나쁜 건 다 조선이야. 조선무 그러면 나쁜 거. 조선 배추 나쁜 거. 조선 감. 그러니까 그때는 나쁜 건 다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조선 배추라면 나쁜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둘째 여섯째 그런 말 하지만은 우리 엊그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BBC가 그렇게 얘기하죠. 엊그제 일제에서 시달렸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창조적인 나라가 됐는가.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BBC가 칭찬한 게 바로 그 얘기야. 일제 때 시달리고 6.25 시달리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놀라서 BBC가 대서특필한 거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대한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살 적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계적 일을 했다고요. 아까도 했죠. 임진왜란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활자도요. 혼일강이 역대 국토지도도 고려가 망해가지고 이조 조선이 겨우 세워질 때, 그 나라 가지고 흥망성쇠 흥망할 때 우리는 세계 지도를 그렸다 그거예요.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언제 지으셨어요? 세상이 혼돈함에 혼돈하는 속에 세상을 지은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혼돈에서 나왔어. 여러분 혼돈에서 창조가 나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해가 창창 비치는데 못하라 세상을 만들어. 세상이 혼돈하고 어두울 때 해가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세계를 보고 걸어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얘기를 할 텐데 못하면 다음 달에 와서 하겠지만은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마주 앉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얘들 뭐 제 나라도 없는 그런 애들인데 뭐 얘들하고 상대느냐 우리가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동하게 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줬어요.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줬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마주 앉았던 때가 1882년이야. 알아요, 여러분들? 그 중국이 침뱉으면서 이 새끼들하고 뭐 같이 앉느냐? 얘 창피하다. 그러면서 그럴 때 미국은 마주 앉았어. 그리고 또 하나 눈물 나는 게 이 한미 관계가 끝나면 공사관을 만들어야 하잖아. 근데 서울의 공사관이 북경의 미국 공사관하고 동격이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사를 보낼 적에는 장관급을 보내지만은 무슨 소마리아나 무슨 카나다 조그만 나라 보낼 적에는 외무부의 과장급 보내. 달라요.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그때 중국이 제일 컸어요. 1882년이니까 세계에서 중국이 그때 대국이야. 그 큰 나라에 보내는 그 만든 공사관하고 서울의 공사관이 동격이에요. 같은 장관급을 보냈다 그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지고 여러분들 6.25 때문에 뭐 앞으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이 6.25 때 전쟁이었지만 그 다음에 구제품을 계속 보냈어. 나도 구제품 입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 치고 미국에서 보낸 구제품 안 입은 사람이어서 옷 다 주고 양말까지 주고 뭐 런닝그 모자 다 줬어. 매일 교회에 그냥 산더미처럼 전국에 오는 거야. 6.25 때 우리가 뭘 입고 살았어요? 다 도망 다니느라 집도 없고 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자기들이 다 보내줘서 우리 입은 거예요. 미국 여러분 고마운 나라예요. 뭐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고마운 나라. 미국 공사관, 한국 공사관하고 중국 공사관이 똑같아. 대등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 신세를 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하고 이렇게 같은 나라가 됐고 그래서 한미 수요장을 맺었다. 그런 얘기가 둘째로 중요한 얘기고 셋째로 중요한 얘기가 1882년이
근대화라는 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누가복음이 그때 발행이 돼서 여러분 성경책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낸 거 아니에요. 1882년에 만주 심양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국립성서공회에 선교사하고 존 맥켄타이어 그 매부끼리 사이에요. 그 사람하고 한국엔 누가 알아? 이름 여러분들 아시죠? 서상윤, 백공준, 김진아, 이성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들어봐요. 자,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물론 한문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뭐 한문 성경 우리보다 먼저 되시니까 아니면 영어 성경 가지고. 근데 존 로스가 한국말 알아요? 어? 그리고 그때 그 김진아 저 소상윤 이런 백홍기 있는 사람들 양반 하나요? 다 저 장돌배들이야, 장돌배들. 그래서 만주 이렇게 드나들면서 장사꾼들이에요. 얘들이 무슨 한문을 알아? 그리고 성경 번역할 정도는 무슨 한문을 알아?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그때 한국의 문맹률 대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번역해? 나는 이건 미스테리야. 이건 누가 연구해야 돼요? 한국 성경 번역 어떻게 했나? 이거 연구해야 돼. 어떻게 했을까 이거? 존 로스는 한문도 몰라. 한국말도 몰라.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몰라. 한문 제대로 몰라. 그런데 번역했거든. 누가복음. 참 대단하죠. 누가복음이 1881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때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거의 고친 거 없어요. 완벽해. 눈물 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적에 쌓여 있어. 기독교는 세상을 만들어. 이런 일을 만들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서양나라 책이 하여튼 우리나라 뭘 번역된 게가 이 책이야. 성경책이야.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거가 처음 나온 거야. 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근대화가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것을 써서 The Korea the Hermit Nation이라는 것을 책을 내는데 우리나라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인 책이야. 후트노트도 다 있고 지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완벽한 요새 우리가 PhD 논문 쓸 정도의 완벽한 요새 현대적인 그런 논문으로 된 책이 그때 처음 나왔어. 그 전에 무슨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다 그냥 옛날게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낸 책인데 이 책은 완벽한 근대적인 학술적인 그런 학술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완벽한 근대적인 책인데 거기에 중요한 거가 일본의 문화는 한국 문화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1882년이 한국의 창세기다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를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처음에 보고 물팍을 쳤어요. 우리나라 그때 이름이 조선이거든. 조선을 영어로 쓰니까 CHOSN 초선이야. 초선이를 쓰니까 놀랐어. 선택받은 자야? 여러분 초선이라는 말은 동사인데 동사가 이 과거 분사거든. 과거 분사는 꼭 명사로 써요. 명사로 쓸 때는 피동체로 써야 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인데 잘 들어봐. 선택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지? 그냥 선택해? 그럼 왜 내가 선택해? 이쁘니까 선택해. 뭘 시키려고 선택해? 그러면 한국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나? 세계를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거예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책 보고 물팍을 쳤어요. 그리고 잘 들어요. 누가 요새 최근에 나왔는데 조선이라는 조자 쓰니까 또 놀랐어. 조선이라는 쓴 거 보니까 십자가가 둘이고 아침과 저녁이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침과 밤에 있다 그거예요. 이게 참 이름 이상하지. 소는 또 생선과 양이야. 기독교의 생선과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이거 한문도 보고 야 한국은 이게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다. 십자가로 아침 저녁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생선 이거 있잖아요. 지금 나온 이렇게 해서 한국은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계를 위해서 그가 드러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네.